자, 왕세자 입학도첩이고요. 자, 이것은 9살 효명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행사를 그린 화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외숙입니다. 자, 오늘 박외숙의 역사 발전기 3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무슨 날일까요? 네, 어린이날입니다. 보통 3월, 4월 정도에는 입학식이 치러지거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는 이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아마 그 입학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월에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이 바로 이 입학식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멋진 사람이 보이거든요. 혹시 이 사람을 아시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눈이 즐겁죠, 그죠? 한눈에 봐도 눈이 즐겁고요.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바로 효명세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연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효명세자의 입학도첩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교육? 건강? 예,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첫 번째는 아마 건강하게 자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나 싶고요. 두 번째가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네, 성적. 맞습니다. 교육에서 결과물이 그 성적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교육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책가도입니다. 이 책가도는 책장에 서책이라든가 문방구라든가 이러한 골동품을 그려놓은 민화인데요. 이것을 방에다가 걸어두거나 아니면은 병풍으로 만들어서 두었습니다. 그 정도로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나 역사 속에서나 이 교육에 신경 쓴다라는 것은 늘 똑같은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아이들은 서당이라던가 사부학당이라던가 향교라던가 이러한 곳에서 공부를 한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왕세자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의 왕세자의 교육입니다. 조선 왕세자의 교육은요,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왕세자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했느냐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위로는 역대 선왕들의 왕업을 이어받고 아래로는 신하와 백성들의 안위가 달려있으며 국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이 왕세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흥망성쇠가 이 어린 왕세자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왕세자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왕세자는 어디에서 교육을 시켰느냐? 바로 시광원입니다. 이 시광원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청이고요. 조선시대 초기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경국대전에 세자시광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아마 세조 때 처음으로 설립이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르쳤는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시광관입니다. 조선시대 왕세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관리입니다. 왕세자의 사부는 고위직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3정승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정승은 공무가 바빠서 실제로 이 왕세자에게 교육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광관이라는 관리를 임명합니다. 당연히 그 당대의 실력자로 임명이 되었겠죠, 그죠? 이렇게 이 시광관을 임명을 해서 왕세자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의 신분은 30대에서 40대의 참상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왕세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왕세자가 훗날 국왕에 즉위할 때쯤이 되면은 이 시광관들은 국가의 중요한 요직을 담당하는 핵심 인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의 스승을 어떻게 불리우냐 하면 불소지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면 임금도 함부로 부르지 못할 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세자가 임금이 되더라도 함부로 자기의 스승을 부를 수가 없다라는 뜻에서 불소지신이라고 불렀고요. 자기의 스승에 대해서 예를 다 갖추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광관을 불러들이는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광원 명패입니다.
이 명패는 상아로 만들어져 있고요. 상아라는 귀한 재료를 써가지고 왕세자의 격을 높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명패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앞면에는 당연히 시강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하얀색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왕의 수결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국왕의 수결은 고종 때의 수결이거든요. 그 다음에 뒷면을 보시면 명자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는 직책을 새겨서 그 신하에게 주게 되거든요. 이 시강원 명패를 가지고 관리들은 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시강원 명패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 있는데 춘방아패라고 합니다. 왕세자를 뜻할 때 봄춘자를 씁니다. 그래서 춘방이라고 하고요. 시강원의 또 다른 이름이 춘방입니다. 여기 보시는 현판은 춘방이라는 현판이고요. 효명세자가 그 당시에 친필로 적어가지고 현판으로 만들어서 시강원에 걸어두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시거나 명패라던가 이러한 현판이 있으면 아, 시강원의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학도첩의 주인공이었던 효명세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명세자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기대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입학에 관한 그림을 남겨놓은 거는 이 효명세자가 유일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효명세자를 보면 정조가 할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23대 국왕인 순조이고요. 어머니는 순원왕후 김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효명세자가 맏아들로 태어나게 되고요. 맏아들이다 보니까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게 됩니다. 3세 때 세자로 책봉이 되고요. 12세 때 신정왕후 조씨와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참고로 신정왕후는 고종 임금을 왕으로 지명한 조대비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아들인 헌종을 낳게 되죠. 효명세자거든요. 효자가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효성스럽고 명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명은 이영이라고 합니다. 효명세자의 예진이라고 하거든요. 어진이라는 말은 국왕에게 쓰는 말이 세자에게는 예진, 예필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 예진이라고 초상화가 전해져 오는데 이 초상화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상화를 보면 뭔가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궁금증이 드시나요? 네, 불에 탄 것 같죠, 그죠? 이 초상화는 1954년도에 부산 용두산에 부산국악원이라는 곳에 이 어진이 두루마리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재가 났었고요. 이 두루마리 형태로 불타다 보니까 살아남은 게 그나마 그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48점의 어진을 거기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30점 정도는 완전히 소실이 되고 살아남은 18점의 어진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옆에 있는 글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18세에 이 어진이 그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세 때 효명은 왕세자로 책봉이 되고 19세 때에는 아버지 순조에 의해서 대리청정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세도 정치 하에서 어진 인재를 등용하기도 하고 문화적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남겨놓기도 했는데 효명세자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요절을 하고 나서는 22세 정도까지 살았다라고 하거든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고 익종으로 아들 헌종에 의해서 추존이 되게 되겠습니다. 효명의 발자취는 창덕궁에서 엄청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창덕궁에서 비원을 꼭 추천하고 싶은데 창덕궁 비원에 가면 효명의 서재가 있습니다. 의두합이라고 하거든요. 북극성에 기댄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의두합을 보면 느낌이 어떤가요? 좀 소박하죠, 그죠? 소박하게 여기에서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 짓고 문학 활동을 하면서 아마 세자로서의 꿈을 꾸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효명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연경당입니다. 이 연경당은 말 그대로 경사스러운 행사를 행한다 이런 뜻이고요. 아버지 순조를 위해 가지고 사대부의 공간을 체험해 보기 위해서 사대부의 건물을 똑같이 지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 효명세자는 여기에서 각종 궁중 연회를 베풉니다. 누구를 위해서 연회를 베푸냐면 아버지 순조를 위해서 아버지 순조의 존호를 갖다가 올리는 그런 경축 행사를 여기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순원왕후의 사순제 궁중 연회를 바로 이 연경당에서 베풀게 됩니다. 이렇게 연경당에서 이 왕세자는 이 궁중 연회를 직접적으로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상당한 수의 악장이라던가 가사를 쓰기도 하고요. 궁중무용인 정제물을 다수 창작을 하거든요. 한 9편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춘행무입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돌아가는 인형. 아, 돌아가는 인형. 저는 옛날에 소원이 뭐였냐면 이런 머리하고 이런 한복을 입고 이렇게 좀 춤도 춰보고 하는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춘행무를 그대로 이렇게 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밑에 있는 작은 사진처럼 이 영경당 앞에서 이러한 공연을 자기의 부왕과 모후를 위해서 펼쳤더라는 거죠. 자, 이러한 궁중연회를 이 효명세자는 또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의궤로 남겨두었습니다. 연회에 쓰였던 복식이라던가 도구라던가 사용하는 소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을 남겨둠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완벽하게 복식과 춤의 어떤 그 동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을 재현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와 효명은 또 시에 아주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헌시초라든가 학석집이라든가 담녀헌시집, 경헌집 이러한 다수의 문집들이 또 전해져 오고요. 이 문집 속에 자그마치 400편의 시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효명세자가 살았던 기간이 한 22년 정도라고 보면은 400편의 시를 지었다는 거는 시집기를 엄청나게 즐겨했다, 재능이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왕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효명세자는 어느 날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후에 22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효명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시와 예악을 사랑하는 문예군주가 아니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늘의 중심이죠. 왕세자 입학도첩입니다. 자, 이것은 왕세자의 입학식을 기록으로 남겨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입학을 그림으로 남겨둔 거는 효명세자가 유일했다. 자, 이것은 9살 효명세자가 성균관에 입학하는 행사를 그린 화첩입니다. 6폭의 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스승이 남긴 글도 있고 참여자들의 축하시도 있거든요. 자, 왕세자는 소학을 배울 나이가 되면은 성균관에서 무엇을 하느냐면 입학례를 거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왕세자가 성균관에서 교육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 입학례만 성균관에서 행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입학도첩 안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려한 그림이 펼쳐지는데요. 첫 번째가 출궁도입니다. 홍화문을 나와가지고요, 성균관으로 왕세자가 향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빨간색 원 안에 왕세자가 타는 여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왕세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보이지 않죠. 훗날에 국왕이 될 왕세자의 모습은 함부로 그려서는 안 되는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왕세자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여기 앞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말을 타고 가는 왕세자의 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세자에게 기본적으로 무술이라던가 활속이라던가 이러한 거를 가르쳐주는 무술 스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호위를 하면서 말을 타고 이렇게 같이 가는 거고, 많은 신하와 관원들이 이렇게 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출궁도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작헌도이거든요. 작헌도는 왕세자가 성균관 대성전에서 공자와 네 성인의 신의에 술잔을 올리고 예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되게 재밌는 모습이 하나 나오는 게요. 북쪽에, 맨 위쪽에 보면 하얀색 그 네모난 사각형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공자의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좌우로 동서쪽으로 해서 또 4개의 하얀색 사각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네 성인의 신의를 모셔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면 왕세자는 어디에 있느냐? 이 왕세자는 중간에 노란색으로 된 사각형 5개가 있죠. 이 5개의 사각형에 차례대로 앉아서 절을 하고 술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헌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왕복도인데요. 이 왕복도는 뭐냐면 왕세자가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 하나는요, 왕세자의 위치인데요. 이 왕세자의 위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바깥에서 왕세자는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를 하고 있다가 배움을 청하는데 몇 번을 배움을 청하냐면 총 3번의 배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배움을 청하면은요, 여기에 빨간색 옷 입은 스승이 있습니다. 자, 붉은 옷을 입은 스승을 박사라고 하거든요. 바로 왕세자의 스승인데 스승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두 번 내가 수업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이 스승은 아주 정중하게 2번을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왕세자는 또 수업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박사는 마지 못해서 내가 수락을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3번 만에 이렇게 청을 수락을 합니다. 이 노란색 길을 주시해서 보시면 좋겠는 게 왕세자가 여기에서 있다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단이 양쪽으로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있게 돼요. 자, 왕세자는 어디로 오르게 되냐면 서쪽 계단으로 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붉은 옷을 입은 박사는 동쪽 계단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해가 뜨는 동쪽이 상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는 동쪽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왕세자이지만 스승으로서의 예우를 다 했더라는 거죠. 위에 보면은 또 왕세자의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편차라는 곳인데요. 편차가 여기에서 한 2개 정도가 보입니다. 좌측에 있는 편차에서는 왕세자가 중간중간에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절차와 절차 사이에서 쉬기도 하고 이러한 용도로 쓰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패도입니다. 수패도는 뭐냐 하면 스승에게 배움을 청하면서 최소한의 폐물을 가지고 예를 갖추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서당에서 남는 계란 같은 거를 가지고 서당에 있는 훈장님에게 드리는 것처럼 최소한의 예물을 갖추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스승인 박사고요. 요거를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성균관의 유생들이 무언가를 들고 바치는 모습이거든요. 폐물을 바치는 거죠. 그 폐물의 종류가 뭐냐 하면 술과 마른 고기와 꽃감인데 모시라고 아시면 될 거거든요. 이 모시를 스승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면 이 스승은 절을 하고 나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입학도입니다. 자, 왕세자가 성균관 박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모습인데요. 이때 가르침을 받는 책은 소학입니다. 소학을 이날 하루만은 성균관에서 스승인 박사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노란색 채색으로 왕세자의 자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책상입니다. 스승인 박사는 책상에다가 책을 놓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왕세자의 책은 이 바닥에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있는 책을 보려면은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왕세자일지라도 스승에게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예를 다 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일화가 하나 있는데 인조가 어떡하냐면 아니 왕세자가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책을 보다니 있을 수가 없다. 책상을 하나 마련해서 보내주어라 라고 했는데 예조의 모든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그대로 엎드려서 공부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예를 중요시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는 왕세자가 입학례가 다 끝이 나고 나서 궁으로 돌아와서 관원들과 정친들에게 축하를 받는 모습입니다. 중앙에 여기 보면은 왕세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밑에는 왕세자가 타고 온 여와 연이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6폭의 왕세자 입학도 첩을 보았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요,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느껴지셨던가요? 이러한 왕세자 입학례를 거행한 이유가 바로 왕위 계승자로서 전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입학례를 행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겸과 예의거든요. 교육에 있어서 지식교육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고 스승으로서의 예를 다 해야 되고 그렇게 겸손과 예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입학례를 행했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왕세자 입학 도첩 내용을 준비를 하고 살펴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훌륭한 인성을 키워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나름 또 많이 노력을 했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왕이라면 여러분의 왕세자를 어떤 왕세자로 교육하시겠습니까?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내일 어린이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